네, 안녕하세요. 한컴 인텔리전스에서 준비한 코드비머를 활용한 형상관리 방안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한컴 인텔리전스에서 시스템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팀에 있는 박정우 과장이고요. 코드비머 사업을 총괄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총 40분으로 마지막 10분은 Q&A 세션으로 운영이 되고요.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호스트만 확인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등록하시고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신 고객분들한테는 저희가 혹은 앞부분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세미나 영상을 일시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팀에서 나가는 메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발표는 저희 회사의 코드비머 엔지니어인 박소현 대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소현 대리의 온라인 세미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드비머 담당자 박소현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코드비머를 활용한 형상관리 방안입니다. 그에 따른 목차로는 첫 번째, 형상관리란, 두 번째, 형상관리의 중요성, 세 번째, 형상관리의 대상, 네 번째, 코드비머를 활용한 형상관리 방안, 다섯 번째, Q&A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째, 형상관리란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로 줄여서 SCM이라고 불리웁니다. SCM의 사정적인 정의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인 요구사항, 설계, 구현, 테스트, 배포 각 단계에서 변경되는 변경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형상관리의 중요성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형상관리의 이점으로는 첫 번째, 고객사의 요청으로 인한 요구사항 변경 시 어떤 부분의 문서가 변경이 되었는지를 찾고 변경된 요구사항의 문서를 수정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문서를 누가 변경을 했는지 그리고 왜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이력 파악이 용이합니다. 세 번째, 별도의 공지 없이 프로젝트 공지사항, 이슈사항을 기입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베이스라인 기능으로 프로젝트를 모든 변경점을 파악하고 베이스라인을 사용하기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서 간의 추적성 연결을 통해 어떤 문서 간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점을 통해 변경점을 관리하고 추적하는 과정은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며 4차 산업을 도래하면서 소프트웨어 규모 및 복잡성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품질을 확보하는 것도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관리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상관리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형상관리의 대상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요구사항 단계에서는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문서, 구현 단계에서는 API 혹은 개발자 가이드 문서 혹은 소스 코드가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테스트에서는 테스트 결과서와 같은 더 많은 산출물이 발생되지만 오늘은 요구사항부터 구현 단계까지 산출물을 위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데모나 교육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더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비머에서 해당 산출물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과 설계단에서 나오는 산출물인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 문서,
요구사항 문서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페이지는 코드비머의 트래커라는 페이지입니다. 문서를 관리하시다 보면 여러 개의 문서를 관리하시게 되실 텐데요. 코드비머에서는 왼쪽에 보시면 폴더 구조와 트리 구조로 관리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 구조로 한번 그 요구사항 관리일 경우에 요구사항 관리라는 폴더를 지정하시고 일정 관리일 경우에는 일정 관리, 테스트 관리일 경우에는 테스트 관리 이런 식으로 폴더를 지정하신 후에 안에 각각의 폴더에 맞는 요구사항 문서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 문서 한 개가 코드비머에서는 트래커라고 불리웁니다. 트래커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문서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문서에 대한 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웨비나용으로 제가 미리 구성한 요구사항 문서들인데요. 웨비나 폴더에 요구사항 명세서와 그 하위단에 소프트웨어 설계 문서를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요구사항 명세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명세서인 컨피그레이션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제너럴라는 탭이 있고 제너럴 탭에서는 해당 타입과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아이콘, 디스크립션 같은 간단한 기능을 저장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커의 워크플로우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권한 설정도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아이템을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추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아이템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익스포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트롤 권한이 체크박스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하나의 속성값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속성값도 간단하게 사용자가 편리하게 수정을 하시고 추가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트래커로 돌아가서 해당 요구사항 제가 준비한 워드 요구사항 명세서를 기준으로 임포트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미리 준비한 워드 형태의 요구사항 명세서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지금 목차의 하이라키 구조로 문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이라키 구조가 코드비머에서 어떻게 임포트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서를 임포트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임포트 전 화면입니다. 임포트를 할 때 코드비머에서 이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과정으로 사용자는 한번 확인하신 후에 세이브를 누르시게 되면 코드비머에서 자동적으로 해당 내용을 임포트를 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임포트인 후인 화면으로 각각의 워크 아이템이 구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 아이템은 임포트한 후의 내용을 워크 아이템으로 코드비머에서는 구성을 하고요. 이 워크 아이템 간에 이 워크 아이템을 구성을 하고 워크 아이템을 변경 관리, 속성 관리, 추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왼쪽을 주목해 주시면 방금 전 요구사항
문서에서 보여드렸던 하이라키 구조가 코드비머에서는 트리 구조로 자동적으로 구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주목해 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한 제목과 내용들이 각각 표현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코드비머에서는 워크 아이템이라고 부르며 워크 아이템은 코드비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변경 관리, 속성 관리, 추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옆쪽에서 보시면 연필 모양으로 해당 워크 아이템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워크 아이템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정구 모양을 표시하시면 해당 워크 아이템에 대한 상태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워크 아이템별 속성값과 상태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옆에 화면을 보시면 디테일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디테일이라는 화면은 이 워크 아이템에 대한 속성값입니다. 속성값이므로 중요도나 상태 이런 값들은 사용자의 정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당 필요한 워크 아이템별 속성값을 지정하고 관리하시기 편하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 추적성 연결이라는 어소시에이션이 있습니다. 이 추적성 연결은 해당 문서와 다른 문서 간의 추적성 연결이 필요하실 경우에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코드비머에서는 워크 아이템과 워크 아이템 간, 워크 아이템과 소스 코드 간, 워크 아이템과 문서 간 연결이 가능하시므로 제가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요구사항 문서이기 때문에 제가 소프트웨어 쪽의 문서의 워크 아이템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목적이라는 워크 아이템을 검색을 하신 후에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릴레이트를 선택을 하신 후 애드를 누르시면 해당 어소시에이션이 자동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어소시에이션이 구성이 되면 소프트웨어 목적이라는 I로 자동으로 링크화되어 있어서 이동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문서의 전체적인 히스토리나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히스토리 또한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해당 내용은 베이스라인이라는 탭에 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이스라인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나 아니면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변경 사항을 확인하실 때 많이들 사용하시게 되실 텐데요. 지금 제가 미리 그어놓은 프로젝트 변경 사항의 프로젝트 베이스라인과 트래커 베이스라인과 에 대해서 비교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제가 미리 그어놓은 프로젝트 1.0이라는 아이를 선택을 하시고 컴페어를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고 추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위키에는 6개가 변경이 되었고 제거가 되었고 추가가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트래커 안에서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스템 요구사항이라는 베이스라인을 그어놓은 아이를 선택을 하시고 현재 트래커 베이스라인 시스템 요구사항이라는 현재 요구사항을 선택을 하시면 현재 진행 중인 아이와 과거에 진행되었던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점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빨간색이나 초록색으로 지금 코드비머에서 표현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구사항 관리 방안이었습니다. 이어서 소스코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현 단계에 나오는 산출문 중
소스 코드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SCM 레파지토리 화면입니다. SCM 레파지토리는 소스 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 레파지토리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기본적으로 레파지토리를 연동하는 툴로는 깃과 머큐리얼, 서브 버전, 퍼포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깃과 연동한 레파지토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레파지토리는 지금 깃과 연동한 레파지토리입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면 많은 탭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드비머에서는 지금 다음과 같은 탭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이 중에서도 파일이라는 탭을 보시게 되면 깃에서 생성한 모든 파일이 똑같이 코드비머에서 연동을 하게 되면 파일이라는 탭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커밋을 한 소스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파일이라는 탭에서 모두 관리가 되며, 해당 파일 탭 옆에 있는 리비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커밋한 내용과 그에 따른 히스토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커밋한 내용의 코멘트를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원하시는 코멘트의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신 뒤 컴페어 기능을 선택을 하시면 빨간색으로는 어떤 부분이 제거가 됐고 파란색으로는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SCM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커밋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경점은 지금 change라는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change라는 탭은 소스 코드를 커밋을 하실 경우에 바로바로 추가가 되는 기능으로, 해당 간단하게 지금 현재 소스 코드는 지금 어느 부분이 제거가 됐고 어느 부분이 추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밋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코멘트를 다루시게 될 텐데요. 그 코멘트에다가 워크 아이템의 아이디를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2039를 넣게 되면 워크 아이템과 자동으로 추적성 연결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템 밑에 워크 아이템인 2039가 자동적으로 추적성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9를 클릭하시게 되면 2039에 관한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게 되고, 이 2039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39의 위쪽을 보시면 레코드 윗 미군 웨이브라는 아이가 제목인 거고, 아래에서 지금 보시면 속성 값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어떤 식으로 추적성이 연결되어 있는지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랫단에 디테일로 지금 해당 워크 아이템에 대한 히스토리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목하셔야 할 것은 SCM 커밋이라는 부분입니다. SCM 커밋은 해당 지금 소스 코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소스 코드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게 링크가 걸려 있고,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아까 체인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부분이 제거가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코드비버에서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해당 제거된 부분은 지금 물풍선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 왜 소스가 제거가 되었는지, 왜 이 소스가 추가가 되었는지, 혹은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적을 수가 있고, 이 개발자는 이 사유를 적은 걸 기준으로
간단하게 코드 리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지금 존재하는데요. 이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해당 소스 코드와 연결된 워크 아이템은 개발자 문서나 API 문서를 다음과 같이 참고 사항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을 추적성 연결을 통해서 한 번 더 연결을 하시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SCM으로 돌아와서 풀 리퀘스트 권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리퀘스트 권한은 지금 깃에서만 코드비머와 깃과 연결했을 때만 제공하는 기능으로 소스 코드 담당자를 지정을 하게 되시면 각 개발자들은 커밋하기 전에 풀 리퀘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이 풀 리퀘스트를 거치게 되면 소스 코드 담당자의 소스 코드 담당자는 이 소스 코드를 보고 승인 또는 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담당자가 거절을 하실 경우 이 소스 코드는 업로드가 되지 않고 해당 개발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담당자는 거절된 내용에 대해서 사유를 쓰도록 진행이 되고요. 이 사유에 대해서도 또한 알림 기능을 통해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담당자가 승인을 하실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해당 레퍼지토리에 업로드가 되고 그 관계자들은 그 소스 코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권한 설정이나 알림 설정도 바로 레파지토리별 가능하시기 때문에 해당 레파지토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수정을 하고 포크를 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권한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림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박스로 통해서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스코드 관리 방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코드비머를 전체적으로 시연하는 형태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질문 주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한 10분 정도 Q&A 세션을 진행될 겁니다. 진행될 거고 지금 바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호스트만 확인 가능하니까 익명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 부담 없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엔지니어께서 보여줬던 화면들은 이 코드 비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요구사항들을 관리를 하고 그 요구사항 관리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리비전 관리, 형성 관리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 구현 단계에 있는 이게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다 보니까 구현 단계에 있는 소스 코드가 어떻게 하면은 형성 관리가 되는지 그 화면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 세션이다 보니까 조금 화면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빠르게 코로나가 끝나서 고객분들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워크 아이템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오셨어요. 워크 아이템이란 거는 이 코드 비머를 혹시 매니저님 제가 화면 공유 가능한가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 음. 네. 저희 코드비머 ALM이라는 거는 이 개발 모든 사이클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관리 부분에서 워크 아이템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산출물들 중에 문서로 쓰여 있던 것들, 뭐 여러 가지 엑셀 파일로 되어 있던 것들을 한 줄 한 줄 고객이 요구하는 형태에 따라서 워크 아이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워크 아이템이라는 녀석은 코드 비머를 이루는 굉장히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요구사항 명세서라는 이 표도 워크 아이템으로 등록을 가능하고요. 이런 워크 아이템별로 리비전, 형상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워크 아이템에서 이 표에서 예를 들면 이 표에서 누군가가 뭐 명칭을 변경한다거나 표를 추가한다거나라고 하면은 아까 저 화면 맨 처음에 잠깐 보여드렸던 이 워크 아이템의 속성을 활용을 해서 그것들을 변경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워크 아이템 형태가 있는데 이 워크 아이템들이 글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 속성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추적성 관리도 가능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양방향 추적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드비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트래커별로 리비전 관리가 가능하고요. 각각의 트래커별로 베이스라인 형성도 가능합니다. 그 화면은 저희가 이제 조금 준비를 해서 질문 주셨던 분한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엔지니어 화면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 분 화면 공유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은 이 관리 툴에 대한 보안 레벨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데이터를 만지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보안 레벨이라고 제가 어떤 레벨을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희가 지금까지 판매했던 모든 업체분들은 보안 레벨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던 걸로 판경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 가능하면 보안이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외부에서도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철도 쪽에서는 이 코드 비밀을 통해서 요구사항이 어떻게 변경 관리가 되고 이 하는 것들을 협력 업체들이 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붙어서 직접 접속을 해서 이제 코드 비머를 화면을 통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그런 IP 차단이나 이런 것들만 해주시면은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역시 이게 ALM이다 보니까 뭐 Git 말고도요. 저희가 지금 형태는 Git을 주로 보여드렸는데 SVN도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솔루션 분들도 가능합니다. 익스텐션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익스텐션 프로그램들은 이 ALM이라는 솔루션은 ALM이라는 솔루션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 익스텐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연동 호환 같은 부분은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 분께 연락드려서 전화를 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뭐 지라 뭐 이런 거 무조건 당연히 다 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모든 솔루션들은 1차적으로 대부분 연동이 가능하다, 협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 요구사항을 코드비모로 자동이 변환 가능하나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코드비모로 자동 변환하는 기능은 사실상 지금 모든 ALM 기능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컨설팅 영역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희가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런 문서들을 이렇게 개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라고 1차적으로 가이드를 드리고 그 가이드가 코드빔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요구사항 구현 테스트 케이스 결과 추적성 한번 양방향으로 찾아가는 것 시연이 가능한가? 엔지니어분 지금 저 요구사항부터 그다음에 소스 코드 테스트 케이스까지 한 번에 양방향으로 찾아가는 것 연결 보여드릴 수 있나요? 추적성 표 테이블을 열어서 추적성 연결되어 있는 걸로 클릭하면 넘어가지는 거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능합니다. 혹시 제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PPT 화면이거든요. 코드비머 화면으로 한번 전환해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요구사항 구현 테스트 케이스 결과 추적성을 한 번에 양방향으로 찾아가는 방식은 지금 코드비머에서는 추적성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아이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해당 처음 시작하시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다 라고 가정을 하셨을 때 그 하위단에 있는 소프트웨어 설계, 그다음에 그 아랫단에 있는 소프트웨어 태스크로 연결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적성이 연결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안 보여진 상태인데요. 제가 추적성을 몇 개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요구사항이고 그 아랫단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추적성 연결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 추가적으로 더 추적성 연결을 하시게 되시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밑에 소프트웨어 설계다. 그리고 그 밑에 단에는 테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연결을 하신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연결된 모든 화면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쭉쭉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표를 통해서 에이스파스 인증이나 이런 대응들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질문 주셨던 분들한테 따로 연락드려서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게 섭 버전도 이제 연동 시에 소스 코드 변경 및 검토 의견 반영은 확인이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네, 이 부분도 저희가 가능합니다. 섭 버전도 연동 시에 소스 코드 변경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물론 섭 버전 내에서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형성 관리 솔루션 같은 것들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섭 버전 기능들이 여러 가지고 여러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확장 프로그램들을 쓰시다가 그 화면 그대로 ALM에서 보고 싶다. 이런 거는 사실상 지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온을 사용 중이신데 코드빔으로 변경하려면 시스템 공개인데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제약사항은 없는지 저희 회사가 저희 회사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폴라리온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폴라리온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1년 넘게 코드비머를 전환을 하려고 검토 시간을 가졌고요. 이 솔루션이 훨씬 좋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저희가 변경을 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같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폴라리온에 있는 워크 아이템으로 코드빔으로 바꾸는 것처럼 시스템 공개인데 소요 기간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아요. 대신에 이것들은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DB의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워크 아이템이 40만 개다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제약사항은 사실상 많이 없다. 폴라리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코드빔으로 넘어오시는데 어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같은 개발자 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워크 아이템끼리 추적성 연결이 가능한가요? 네, 워크 아이템끼리 추적성 연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워크 아이템이 데이터 독립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워크 아이템들이 상위 요구, 상위에 있는 워크 아이템과 하위에 있는 워크 아이템을 양방향 추적성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추적성에 맺어진 워크 아이템들이 변경이 일어났을 때는 그 연결되어 있는 요구사항 워크 아이템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다. 그 시각적으로 이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뷰잉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트레이스는 기능식이 아닌 그래픽으로 표현이 가능한가요?
트레이스는 계단식이 아닌 그래픽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요. 제가 요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고객분과 한번 통화를 해봐야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픽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트레이서빌 추적성이 그래프로 엔지니어분 그 추적성 표가 그래픽으로 표현이 가능한가요? 아까 보셨던 화면을 그냥 익스포트 하시는 건 가능은 한데 그래픽으로까지는 저희가 아직 제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으로 한다기보다는 아까 그 화면 계단식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저희가 아직 구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대부분의 그래픽이라는 게 어떤 걸 원하는 말씀 주시는지 조금 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객분한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고객분한테 따로 전화드려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사청 문서처럼 문서 양식이 복잡한 것도 산출물 생성이 가능한가요? 라고 주셨는데, 네, 가능합니다. 물론 이 코드비머 내에서 100% 호환이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방사청 문서의 가장 기본은 한글 워드이기 때문에 한글 워드가 어떻게 표현되냐에 따라서 조금 양식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솔루션들을 조합을 하시면은 저희 한 컷 문서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걸 통해서 국방부나 뭐 다른 공공기관도 저희 ALM 코드비머를 검토를 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다른 ALM들보다는 이 코드비머라는 ALM은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ALM들은 플러그인 개발을 통해서 트레이서빌리티 표가 표현된다면 이 코드비머라는 녀석은 버튼 몇 번만으로 트레이서빌리티 표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조금 큰 개념의 AL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확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뭐 여러 문서 형태가 표출되는 것도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질문이 조금 끝났네요. 질문이 조금 끝났는데 제가 이 온라인 웨비나를 준비를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엔지니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외부에서 접속을 해서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전화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얼굴 보고 대면하고 설명하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조금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류가 끝나고 나면 이러한 형태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다 찾아뵙고 저희 회사가 선택한 ALM을 10년 동안 ALM 사업을 했던 회사가 선택한 ALM을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Q&A를 해주시면 되고요. 코드비머 골뱅이 한컴IT.com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네, 사실상 독보적이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선택을 해주신다면 후회는 없으실 거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한컴 인텔리전스의 SP팀의 박정우 과장이었고요. 저희 엔지니어는 박소연 엔지니어였습니다. 소연 씨 한번 인사할래요? 네, 제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을 텐데요. 앞으로는 앞으로 데모를 요청하실 때는 제가 더 전문적으로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